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됩니까? 일단 뭐 고용지표 기다려야죠.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일단 정상화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보여지더라도 이제 고용지표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뭐 시장에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시기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그냥 결과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지만 뭐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고용지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미국 시장은 혼조세죠. 뭐 S&P는 뭐 최고치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하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갇혀 있어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이 추세선 1, 2, 3의 끝나는 지점에서 1, 2, 3 연장선에서 다우도 갇혀 있고, 다우하고 나스닥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우는 약간 이렇게 완만하지만 다우는 좀 더 완만함이 경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은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고점을 높인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결국은 이 추세선 안쪽에 다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 미국 시장은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산 작업을 하는 과정일 수 있다. 왜냐? 추세선 안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2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B2 얘기를 하는데 B2는 지금 24조 원 육박했죠. 사실 B2는 작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B2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대출이 줄어들죠. 7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출이 줄어듭니다. 소득에 대비로 해서.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B2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익을 내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자 부담으로 나와야 됩니다. 결국 B2가 시장의 일정 부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B2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증권사에 있을 때 주식이 순식간에 빠지면서 담보대출 썼던 투자가들이 그냥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여유를 줘요, 시간을. 근데 그때는 바로바로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더 갈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진 상황에서는 B2를 쓰고 싶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더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B2는 줄이는 게 맞을 거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B2가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 원금을 바로바로 다 까먹는 것이 B2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개인들이 곳보스에 엄청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조 4천억을 들어왔습니다. 뭐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커졌지만 또 주식 매수에 대비해서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상으로 들어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작년 한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끈 것은 사실은 저는 외국인이 선물로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현물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따진다 그러면 개인들이 굉장히 영리한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올해 초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 들어가면서 주가가 더 못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96,800원까지 갔던 삼성전자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지금 20%에서 손실이 나 있지만 어쨌든 주가 지수로 따진다 그런다면 레버리지를 투자했던 그들이 이제 곧볼수로 오고 있는 그 상황이야.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시장의 주도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동안 안 보여줬던 거를 한번 보여주려 합니다. 저는 일목균형표라는 걸 갖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저점에서 하락 종료를 선언합니다라고 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 자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싫으실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승 종료를 얘기할 만한 자리에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3266이 돌파가 안 되는 선에서 돌파한다면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는 딱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일목균형표는 목표치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행 스팬. 저는 이때까지 후행 스팬 하나만 가지고 했습니다. 시간론도 봅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안 보여줬죠. 근데 그것은 종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락과 상승의 고점을 따지죠. 근데 이거를 일정한 시간 안에서 목표치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시간론입니다. 횡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횡축과 종축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변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 메인 포인트로 본다면 절기순환이라 해서 일절이 있고 일절이 세 개가 모이면 기가 되고 또 기가 모이면 이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모이면 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순 정도만 봅니다. 순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시세는 다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분산을 시작하고 새로운 파동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고점과 고점, 고점과 저점, 저점과 고점, 또 저점과 저점 이 네 가지 경우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요. 일단 요 고점에서 지난번 현재 위치에서 과거의 고점 자리가 여기죠. 자, 고점에서는 정확하게 42 이게 월봉이 나왔습니다. 1기 2절에 나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에서는 딱 17개가 이번 달입니다. 그러면 2기의 자리가 됐고요. 자, 요 고점에서 이 고점에 이전 고점에서 딱 76개의 봉우리가 딱 터졌습니다. 지난달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저점에서부터 다시 하면 이게 65개가 딱 터졌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수치가 다 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추세선 목표치가 됐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공격적 매매가 맞을까요? 아니면 곧버스에 들어가는 개인들이 맞을까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분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12.9포인트 3283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최고치를 가고 있죠. 1031선으로 상대적 강세를 오늘도 나타냅니다. 시장 공감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